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학톡 두판 약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크릴 오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즘 크릴 오일이 굉장히 핫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크릴 오일이 완전 광풍이었어요. 왜냐면 걔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그리고 뭐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굉장히 좋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때 열풍이었습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많이 사러 왔어요. 아주 전문가들 나가고 크릴 오일 주세요. 아무튼 저는 근데 크릴 오일에 대해서 별로 좀 회의적인 입장을 살짝 취하는 게, 왜냐면 일단 식품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팔 때 오메가3를 먼저 팝니다. 먼저 더 권장을 해요. 근데 이제 하도 찾으니까 갖다는 놨는데요, 많이나 다를까 터졌습니다. 여러분, 크릴 오일이 대략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크릴 새우에서 기름을 짜내는 데서 쓴 용매가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불순물을 걸려내가지고 이제 그 잔존물을 다시 이제 걸러내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용매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기사가 떴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제 왜 뭐가 문제였는지 일단 그 기사에 대해서 좀 봐보고요. 문제점이 뭔지, 어떤 용매가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실제 크릴 오일이랑 오메가3가 왜 더 오메가3 나은지 제 입장에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뭐가 더 낫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크릴 오일이 뭐냐면 좀 수명이 긴 새우인데요, 거기서 짠 기름 새우 기름이에요. 그리고 오메가3는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인데요, 일단 둘 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오메가3의 주성분인 EPA와 DHA예요. 크릴 새우에도 EPA, DHA가 들어있고, 오메가3가 자체가 EPA, DHA예요. 근데 그게 크릴 새우에도 EPA와 DHA가 들어있는데 추가적으로 아스타잔틴도 들어있어요. 항산화 역할. 그러면 항산화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그 루테인 제제에 많이 들어가요. 눈 영양제에.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성분만 자체로 보면 뭔가 크릴 오일이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막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막 광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6월 9일날 기사가 하나 났는데,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크릴 오일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하는 그런 기사의 제목인데요. 뭐가 문제였냐면, 일단 홈쇼핑이나 온라인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들이에요. 문제가 뭐였냐면, 그 기름을 추출하는 데 사용한 용매가 그 용매가 식품 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였어요. 아니면 그 용매를 금지된 용매를 썼다든지.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기름을 추출해야 되는데 화학물질을 처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이 화학물질을 걸러줘야 되는데요, 이런 화학 용매를 이용한 추출물이 잔여물이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화학 용매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걸린 게 얘네가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로 사용 금지된 용매가 있는데, 바로 사용이 금지된 용매 쓴 거예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는 용매였고요. 두 번째가 초산에틸, 이것도 사용 금지 용매였어요. 그리고 에톡시퀸이나 헥산, 이 2가지인데 얘네들은 이제 잔존 기준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용매가 문제되는데요, 이 용매들이 이제 화학 성분인데 지속적으로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 독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간세포 공격하기도 하고 성기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안 좋죠. 근데 이제 사용금지 용매들은 보통 해외 제품인 게 많았고요. 우리나라 제품 에톡시킨, 헥산이 잔존 기준치를 넘은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그거였던 거예요. 크릴 오일이 엄격하지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일반 식품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점은 그거였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회수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약국에 유통된 제품 중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만 봐도 영양제를 왜 약국에서 사 먹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무조건 약국에서 사 먹어요. 내 가족이 제가 약사가 아니었어도 유통 과정이 대신 명확하잖아요. 제약회사를 통해서 약국으로 직접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그렇고요. 대체 왜 너는 자꾸 그러면 별로라고 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까지 뭐가 문제였는지 최근에 알아보고, 먼저 일단 논문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오메가3는 연구가 더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오메가3는 실제로 아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팻매스를 줄여주고 린매스 업, 나머지 팻을, 지방을 제외한 그 매스를 늘려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요. 심혈관계 이쪽에도 더 근거가 많습니다. 근데 크릴 오일은 연구가 조금 부족하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로 일단 두 번째로 일반 식품이에요. 크릴 오일은 식품, 의약품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건강기능 식품이고요. 오메가3는 건강기능 식품,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음직하죠. 근데 이제 일단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로 봐보세요. 이거부터 살짝 전문적이나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크릴 새우가 수명이 길어요. 찝찝하죠? 왜인 줄 알아요? 중급속이 농축될 확률이 높아요.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고, 네 번째로
대한민국 약전에서 무슨 뭐 시험법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또 무슨 뭐 산패도를 측정하는 무슨 수치값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제가 그거 크릴새우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데 그 아스타잔틴이 방해해버려요. 그 어떤 수치를 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엄격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오메가3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메가3는 더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요. RTG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흡수율이 높은 오메가3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 같은 경우는 진짜 비싼 고가의 추출 방법을 써요. 뭐 조온 추출이나 뭐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걸 쓰는데 진짜 그래서 비싸요. 근데 그런 제품을 잘 고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 상담해서 잘 골라서 먹는 게 좋고요. 어찌됐건 더 확실히 더 엄격하기 때문에 덜 찝찝한 제품은 기름이다 보니까 오메가3가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절대적인 오메가3,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효과의 주 핵심이 오메가3 EPA, DHA인데요. 오메가3 함량이 너무 낮아요. 흡수율이 높은 대신에 절대적인 오메가3 양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이 있는데 흡수율 100%예요. 그럼 30 흡수했어요. 근데 RTG 오메가3가 100이에요, 오메가 함량이. 근데 흡수율이 70%밖에 안 돼요. 어찌 70을 흡수하죠? 어찌됐건 오메가3가 낫다 이거예요. 이제 어떤 제품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그 제가 존경하는 약사님이 뭐 똑같은 오메가 RTG 폼이랑 크릴새우랑 괜찮은 거랑 둘이 비슷한 효능을 내려면 크릴새우를 14알인가? 제품이 된 게 있는 이걸 먹어야 비슷한 효능을 낸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매스컴은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흡수율이 더 높다. 다이어트나 이런 게 근거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근거 수준이 낮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광고만 듣고 이제 와서 구매를 하는 건데, 물론 좋은 제품, 크릴오일 좋은 제품 먹으면 좋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따지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오메가가 좀 나은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오메가3가 흡수율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확률도 높고 함량도 높다. 크릴새우보다. 그리고 일단 찝찝한 부분이 많다. 크릴오일은 오메가3보다 둘 다 동급의 제품을 놓고 봤을 때 오메가3는 좀 더 믿을만하고 엄격하고 크릴새우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걸 좀 생각해봤을 때 저는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제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가족도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홈쇼핑이나 이런 거 까는 게 아닌데 거기도 제품 좋은 거 있겠죠. 근데 좋은 제품이 있을 확률이 낮고 유통 과정이 아무래도 약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엄격하겠습니까? 예? 영양제가 아무래도 약국이 훨씬 더 엄격하겠죠. 약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건데, 저는 약만큼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약만큼은 약국에서 사시는 거를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더 이득일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리고 약사님한테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약국을 구매하는 여러분한테도 효과도 볼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이번에 이제 크릴오일 사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양제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그 제품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봤고, 아무튼 오늘의 취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도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하니까 크릴새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약속 등판약사였습니다, 여러분.